지난 탈모 2편에서는 병원에서 처방이 필요한 탈모약에 대해 알아봤었죠. 탈모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닌 해결책이지만 사실 그 강력한 효과만큼이나 관련 부작용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처방전 없이 바로 당장 우리가 약국에서 시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집 가까이에 있는 약국에서 탈모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약국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탈모약 4가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약국 탈모약 하면 아마 가장 먼저 이 이름을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미녹시딜입니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탈모약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효과에 대한 근거가 가장 확실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죠. 미녹시딜의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두피의 혈관을 넓혀서 혈액순환을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길이 넓어지면 차가 많이 다니듯 혈관이 넓어지니 모낭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확 늘어나겠죠? 이렇게 영양을 듬뿍 받은 모낭에 힘을 내서 성장기 모발을 늘려주고 머리카락의 굵기까지 개선해주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보통 남성 탈모에는 5% 농도를, 여성분들은 3% 농도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하루 한두 번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에 직접 골고루 발라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녹시딜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쉐딩 현상인데요. 쓰기 시작한 지 2에서 3주쯤 되면 아니 머리가 더 빠지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약해져 있던 모발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건강한 새 모발이 자라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놀라서 중단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용자 중 약 30% 정도가 이런 현상을 경험합니다. 보통 한 달 안에 멈추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중단하지 마시고 그대로 꾸준히 이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효과를 확인하려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은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급함은 금물이에요. 2에서 3주 쓰다 중단하면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미녹시딜은 꾸준히 그리고 길게 가야만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또 사용을 멈추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약국에 가보시면 마이녹실, 로게인폼, 목시딜 등 다양한 이름의 제품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핵심 성분은 모두 미녹시딜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꾸준히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국 이 약의 진짜 효과를 결정짓는 건 제품 이름이 아니라 내 꾸준함입니다. 두 번째는 엘크나렐로 유명한 알파트라디올 성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먹는 약이 탈모 호르몬 DHT를 만드는 공장의 가동을 멈추는 방식이었다면 이 엘크나렐은 조금 더 부드럽게 접근합니다. 두피에서 DHT가 모낭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도록 국소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성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구조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지만 실제 호르몬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먹는 약에서 걱정되는 전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이에요. 특히 먹는 약의 부작용이 걱정되거나 탈모가 이제 막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 부드럽게 관리하고 싶은 분들, 또 여성형 탈모가 있는 분들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만 바르면 되고 끈적임도 거의 없어서 사용하기도 간편하죠. 물론 미녹시딜이나 먹는 약만큼 강력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거나 부담없이 탈모 관리에 첫걸음을 떼고 싶은 분들께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옵션입니다. 세 번째는 케라틴 복합제, 흔히 판시딜이나 판토가로 알려진 제품들입니다.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면 시멘트나 철근 같은 좋은 자재가 필요하겠죠? 우리 머리카락도 똑같습니다. 이 제품들은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핵심 자재들을 직접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자재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머리카락의 핵심 재료는 단백질 케라틴입니다. 케라틴은 모발의 강도와 탄력을 책임지는데요. 이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아미노산이 바로 L-시스틴입니다. 여기에 모발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비타민 B1인 티아민, 수분 유지와 두피 건강을 돕는 비타민 B5인 판토텐산 같은 비타민 B군이 더해져 모발 구조를 더욱 튼튼하게 지탱하죠. 또한 이 성분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약용효모인데요. 약용효모에는 케라틴 합성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과 비타민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앞서 언급한 성분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지 않고 굵고 탄력있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런 원리 때문에 이 약들은 유전적인 안드로게성 탈모보다는 영양 부족이나 급격한 다이어트로 머리가 전체적으로 빠지는 확산성 탈모에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안드로게성 탈모가 있는 분들도 다른 치료와 함께 복용하면 모발 자체에 힘을 길러주는 훌륭한 보조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가보면 판시딜, 판토가, 케라시딜 등
정말 다양한 이름의 제품들이 있을 텐데요. 핵시선분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너무 특정 브랜드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탈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내가 꾸준히 부담 없이 챙겨 먹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덱스판테놀. 대표 제품으로는 덱스녹실 같은 약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과 비료가 있어도 땅 자체가 척박하면 식물이 잘 자랄 수 없겠죠. 덱스판테놀은 바로 우리 모발에 자라는 땅, 즉 두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성분입니다. 상처나 습진에 바르는 비판텐 연고의 주 성분이기도 한데요. 두피의 콜라겐 합성을 도와 모근을 튼튼하게 하고 피지 조절과 보습,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직접적으로 새 머리가 나게 한다기보다 두피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른 탈모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해주거나 두피 트러블 때문에 머리가 빠지신 분들께 좋은 보조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아주 안전한 성분이란 것도 큰 장점이죠. 그럼 이 덱스판테놀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보통 6주 정도 복용해 보시고 두피 가려움이나 기름기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진다면 꾸준히 복용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별다른 효과가 없다면 그때는 복용을 중단하는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죠. 오늘 이렇게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만 할 수 있는 4가지 탈모 치료제를 살펴봤습니다. 직접 발모를 돕는 미녹시딜, 원인을 국소적으로 막는 알파트라디올, 모발의 재료를 채우는 케라틴 복합제, 그리고 두피 환경을 다스리는 덱스판테놀까지 접근법이 모두 다르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명한 약이 아니라 내게 맞는 약을 찾는 것입니다. 내 탈모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만 탈모 치료가 방향을 잃지 않고 오늘 소개한 4가지 약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4편에서는 의약품의 경계를 넘어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탈모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경험, 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